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3주부터는 대면 강의를 하게 되나 했는데 역시 3주에도 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영상 강의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각자 학습하실 수 있고, 또 리플레이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천천히 다시 들어볼 수도 있고, 대면 강의에서는 취할 수 없는 이득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 등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과제 제출하실 때나 아니면 과제랑 전혀 별개로라도 질문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이제 2장 자료구조 구현을 위한 C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는 2장 내용이에요. 이 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게 자료구조 시간인데 C 프로그래밍 시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구조라는 거는 랭귀지에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구조를 배운다는 것은 자료구조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가깝고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자바로 할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C 프로그래밍보다 조금 더 접근이 쉬운 언어로 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전공자들로서 C 프로그래밍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다룰 줄을 모르면 우리가 논리 구조로서 추상적인 자료 구조를 서로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C 프로그래밍으로 그것을 구현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자료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C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앞에서 먼저 쭉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서 2장 하는 동안은 마치 C 언어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봅시다. 먼저 이런 것을 배우겠다라고 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어요. 배열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미 여러분들 C 언어 시간에 웬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쉽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포인터 아직 본격적으로 C 언어에서 배우지 않아서 양쪽 과목에서 적절히 속도 조절하면서 나가겠습니다. 2번 배우면 좀 더 머릿속에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이럴 때 그 말에서 힌트를 얻고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체 처음 보죠. 재기호출 이미 보셨는지 처음 보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기호출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에 대해서 아는 얘기 나옵니다. 같은 자료형을 가진 자료들을 나열하여 메모리에 연속으로 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배열에서는 이 2가지,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2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같은 자료형들을 여러 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연속적인 메모리 영역에 생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만든 그룹을 배열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배열을 통째로 다루지는 않죠. 배열에 있는 값을 리드 또는 라이트 할 때는 배열 원소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배열의 원소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라는 걸 사용하죠. 인덱스는 어디에 넣죠? 이렇게 생긴 거 안에다가 넣죠. 그리고 C 언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자료형에 대해서 배열이 구성 가능하다. 1차원, 2차원, 3차원 배열 요거에 대해서 C 언어에서 이미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구조에서의 배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자료 구조에서 어떤 자료 구조가 설명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산으로는 크게 3가지를 항상 봅니다. 조회하는 연산, 원소를 추가하는 연산, 원소를 삭제하는 연산, 이렇게 3가지를 대표적으로 봐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에 있어서는 이 3가지가 어떤 효율을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펜으로 필기하는 부분은 이 강의 자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필기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럼 배열이라는 것은 이 특성 때문에 이 특성 메모리에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 하면 이 조회라는 것이 항상 번개같이 이루어집니다. 배열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1개, 2개 이렇게 쭉 잡아서 뭐 10,000개 아니면 100,000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배열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5987번째 원소를 하나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5987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숫자죠. 그러면 5987번째 원소를 꺼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이 필요할까요? 그냥 계산식 하나만 필요하죠. 5987이 0번째 원소에서부터 5987번째 원소죠. 그럼 그거 곱하기 이 하나의 지금 인테저 타입의 원소다. 그럼 인테저 타입이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곱하기 4. 그런데 첫 번째 원소가 몇 번지에 있냐? 그 번지수를 여기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이 식 하나만 계산해내면 계산식 하나만 해내면 바로 5987번째 원소가 딱 내 손에 쥐어지죠. 이것이 이 배열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조회하는데 고정된 연산만 가지고 한 번에 조회가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럼 배열이 아니라면은 다른 애는 이렇지 않다는 건가라는 거잖아요. 그 배열이 아닌 경우에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이렇게 포인터의 도식적인 표현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도식적인 표현 방법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포인터예요. 포인터인데 얘가 점 찍고 요걸 가리킨다라는 건 얘의 주소, 번지수를 요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열이 아니어서 서로 연속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원소를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다음 원소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주소 번지수를 따라가면 거기에 다음 원소가 있어요. 다음 원소가. 그리고 그 다음 원소도 또 자기의 다음 원소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또 따라가요. 이 따라가요를 5787번 해야 요거 번째의 원소가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소모적이죠. 그래서 배열로 저장되지 않은 거의 경우에는 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리겠죠. 반대로 배열에다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10,000개의 원소가 있는데 세 번째 자리에다가 새로 원소를 삽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 번째 원소에 있는 거 네 번째 원소를 비켜야 되겠죠. 네 번째 원소에 있는 건 다섯 번째 자리로 비키고 9999번째 자리에 있는 건 10,000번째 자리로 비키고 이렇게 뒤에 있는 원소들이 한 자리씩 다 비켜놔야 여기 세 번째 자리에다가 새로운 원소를 삽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원래 값이 있었는데 이걸 빼고 싶어요. 빼고 싶으면 뺐으면 이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고 요거를 앞으로 옮기고 요걸 앞으로 옮기고를 맨 끝 원소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나 삭제할 때는 역시 조회할 때 덕을 봤던 그것 때문에 연속이라는 이 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추가 삭제할 때 로드가 많이 걸린다. 배열은. 그럼 배열의 특징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회는 빠르다. 추가 삭제는 비용이 든다. 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1차원 배열 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의 선원 형식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대표적인 선원 형태 한번 해볼까요?
자료형 배열 이름, 배열 요소의 개수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미 다 아시니까 배열 이름 그리고 배열 요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10개가 연속된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6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변수 이름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변수 이름이라는 건 요거죠. 이건데 변수 이름 식별자라는 말을 쓰는데 식별자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프로그래머가 자기 맘대로 이름 짓는 거 프로그래머가 지어주는 이름 그걸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거에는 대표적으로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 지을 때 이 규칙에 따라서 지으세요 라는 규칙이 나와 있죠. 봅시다. 영문자, 숫자, 밑줄이 가능하고 첫 글자의 숫자는 안 된다. 그러면 영문자나 밑줄로 시작해야 된다. 알파벳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키워드나 예약어를 쓰지 마라. 키워드나 예약어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규칙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달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라도 툭 치면 이 네 가지를 쭉 얘기할 수 있게. 70페이지 예제 2-1을 봅시다. 예제 2-1에서 배열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배열을 100개씩 원소 100개씩 잡아봤어요. 그리고 프린트F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10번 라인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캐릭터 C의 크기는 뭐다 %D 한번 하고 캐릭터 C 어레이 크기는 뭐다 다시 %4D 이렇게 해놓고 %D에 들어갈 값으로 사이즈 오브 C 그 다음 값으로 사이즈 오브 C 어레이 이렇게 놔뒀죠. 이 예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는 사이즈 오브에 집중합시다.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는 바이트 수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함수예요. 사이즈 오브 안에 인자로 타입을 줘도 되고 특정 변수를 줘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뭘 줬나요? 전부 다 타입을 안 주고 변수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char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잡아놓은 변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타입들이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을 때 이 함수를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금 여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캐릭터 1바이트 인테저 4바이트는 다들 아실 거고요. 쇼트는 쇼트 int의 준말입니다. 롱은 롱 int 그러니까 롱 인테저죠. 그런데 지금 이 MFC에서는 롱 인테저도 인테저랑 똑같이 그냥 4바이트 쓰고 있어요. 플로트 4바이트, 더블은 플로트의 2배 8바이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F5 한번 해보면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71페이지) 1차원 배열의 초기화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왼쪽 보고 오른쪽 봅시다. 배열을 사용할 때 두 가지 대분류가 있다고 했어요. 사용 방법에 첫 번째는 샵 define 해서 콘스턴트 그 define 밸류로 전체 개수 여기다 상수로 5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뭐 카운트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트는 5라고 define 해놓고 5 대신에 모든 자리에 A와 관련된 모든 자리에 5 대신에 이 카운트라는 상수를 사용해서 쓴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배열의 원소 개수를 충분한 개수만큼 잡아놓고 카운트 define value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고정된 개수의 원소만 가지는 배열을 사용할 때 이렇게 배열의 원소 수를 아예 비워놓고 초기 값으로 전부 주고 그 다음에 요 아래서 사이즈 오브를 2번 이용해서 이 배열의 원소 개수를 구해 놓은 다음에
그 원소 개수 되는 변수를 사용해서 역시나 이런 O 같은 상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스를 작성하는 거, 이렇게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 배열 원소수를 상수로 정해놓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사이즈업으로서 배열 원소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지금 72페이지 가봅시다. 72페이지 예제 2-2에 있는 이것은 저도 같이 가볼게요. 예, 미리 타이핑해 뒀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봅시다. 예, 이렇게 있는데 이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쪽으로 고치는 게 적당할까요? 지금 배열의 원소수를 3개씩 썼는데 3개보다 더 많은 학생을 처리할 경우나 아니면 더 적은 학생 수를 처리할 경우는 없어 보이죠. 지금 고정된 3명의 데이터만 그냥 이렇게 딱 넣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방법, 배열의 원소수를 사이즈오브 두 번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수를 계산해 낸 다음에 그 수를 쓰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택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소스를 수정해 주세요. 저도 같이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생략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열의 원소수를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사이즈업을 두 번 써서 지금 요거는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죠.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3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5 해보면 네, 좀 전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비슷한 예제가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 코드를 정리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따라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73페이지) 예제 2-3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입력한 숫자를 구구단으로 출력하기 이런데 구구단 출력이라는 거는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포맷으로 출력을 원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제는 교재에 있는 소스를 먼저 쭉 타이핑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교재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따라서 한 단계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포맷을 원하는가는 이런 포맷을 원해요. 이렇게 안내문을 내보내고 여기에다 사용자가 7 엔터 이렇게 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7단을 쭉 출력해주는 거를 원합니다. 물론 1이라고 치면 1단을, 9라고 치면 9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스는 여기까지만 타이핑 해놓고 이제 한 스텝씩 나가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먼저 안내문이 1에서 9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 안내문의 끝에서 단수 1에서 9 사이에 단의 수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만 입력받는 것이 아니라 1에서 9 사이의 숫자가 아닌 수를 입력했을 때는 다시 입력을 받는 시퀀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다 입력을 받는 거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한 번 입력받는 걸 먼저 해봅시다.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스캔F 하면 되겠죠. 예, 스캔F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캔F를 한 결과가 1에서 9가 아니면 다시 입력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while이 적합할까요? while이 적합할까요? while은 앞에서 조건 체크, 두 while은 뒤에서 조건 체크죠. 일단 한 번은 입력을 받아봐야 재입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while이 적합합니다. 그러면 do 하고
while 어떤 동안 n이 1보다 작거나 n이 9보다 큰 동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입력받고 n이 영역 바깥이면 다시 입력받고 다시 입력받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F5 한번 해봅니다. 제가 3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끝나죠. 다시 컨트롤 F5 마이너스 1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입력 받으려고 하죠. 90 다시 입력 받으려고 하고 9 하니까 끝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재입력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열을 사용하는 예제니까 물론 배열을 사용 안 해도 n 단을 그냥 다 출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배열 사용하는 예제로서 여기서 입력한 n번째 단을 n 곱하기 1, n 곱하기 2 해서 n 곱하기 9까지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반복 제어 변수는 i를 쓸 거예요. 그러면 i를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단 하면은 2일은 2, 2는 4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면 1번부터 9까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1에서 9까지 그러면 i를 2, 1은 2, 2, 2는 4 할 때 그 뒤에 오는 1, 2, 3, 4를 i가 따라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출력할 때 우리 써먹기로 하고 일단은 멀티플라이에다가 넣읍시다. 요거에 몇 번째 자리에다가 n 곱하기 몇을 넣을까요? n 곱하기 1, n 곱하기 2, n 곱하기 3 이렇게 넣을 거죠. 그럼 n 곱하기 i를 넣을 것이고요. 첫 번째 i가 1일 때는 멀티플라이의 첫 번째 자리에다 넣겠죠. 0에다 넣을 거고 i가 2일 때는 1에다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i-1번째 자리에다가 쭉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반복문을 통해서 이 배열에다가 한 단에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를 다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반복문을 돌리면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퍼센트 줄을 맞추기 위해서 %3d 곱하기 %3d는 %3d 해서 몇 단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오니까 단은 지금 n이잖아요. 그래 n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하는 거는 i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에 지금 결과값이 담겨 있으니까 멀티플라이를 내보내면 되겠죠. 멀티플라이 안에 첫 번째는 첫 번째 요소는 0번이니까 i는 지금 1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역시 인덱스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i-1을 썼습니다. 그럼 이대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5단을 출력해 봤어요. 다른 단도 무조건 당연히 잘 되겠죠. 다음은 1차원 배열 중에 좀 특별한 형태인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그냥 문자의 1차원 배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상수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문자열을 나타내는 상수가 되는 건데 이러한 문자열을 C 언어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문자의 배열에다가 요 문자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메모리상으로는 이렇게 잡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널 캐릭터 이거는 헥사값으로 보면 헥사 00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C 언어에서 문자열을 감지하는 방법은 특정 메모리 번지수와 널 캐릭터 이 두 가지로서 문자열을 감지합니다. 즉
특정 번지수를 주면서 printf한테 %s 변환 문자로서 문자열을 주면, 문자열을 준다라는 의미는 이 번지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s로서 어떤 특정 번지수를 주면 그 번지수에서부터 한 캐릭터씩, 이건 디스플레이 가능한 문자들이겠죠. 문자들을 쭉 저 표준 출력,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쭉 뿌려줍니다. 어디까지? 헥사 00 널 캐릭터를 만날 때까지. 그럼 널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 이 널 캐릭터는 무시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작업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다루는 것이 문자열을 감지하고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봅시다. 문자열이란 문자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일반 1차원 배열을 원소들을 나열해서 초기화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맨 뒤에 널 캐릭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열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번지수를 주면서 %s 해서 문자열 끝까지 출력해봐라. 그러면 얘가 이 뒤로는 내가 아무 값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뒤로 해서 언제까지 널 캐릭터가 있는지 얘가 찾아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메모리가 깨지게 돼서 이렇게 액세스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운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형식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캐릭터 6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널 캐릭터까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이것이 요거하고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75페이지에 예제 2-4를 해봅시다. 이것은 printf 문장에서 %s라는 변환 문자로 문자열을 출력하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s를 쓰지 않고 문자의 배열을 처리한다라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c라는 걸 이용해서 한 문자씩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번지수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번지수에서부터 배열에, 이게 지금 쭉 배열이니까 배열의 첫 번째 원소 출력, 두 번째 원소 출력 이런 식으로 쭉 출력하는 거죠. 연달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감지하면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돌려야 되겠죠. 반복문을 돌리는데 이 반복문은 지금 i라는 반복 제어 변수를 통해서 돌릴 거예요. 그럼 i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문자들을 가진 배열, 문자의 배열, 그거의 인덱스 값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반복 제어 변수로도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i를. 그래서 반복 제어 변수를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초기화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죠. 반복을 계속 하려면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배열의 이름이 str이라고 할 경우에 str의 i번째 원소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직접 씁시다. str의 i번째 원소가 널 캐릭터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널 캐릭터가 아닌 동안, 널 캐릭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백슬래시 0 해서 지금 이렇게 싱글 쿼트 하면은 캐릭터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캐릭터 하나를 나타내는 요거 안에는 캐릭터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백슬래시라는 기호는 뒤에 있는 것을 컨트롤 캐릭터로 만드는, 컨트롤 캐릭터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슬래시 0 이렇게 두 개를 합하면 헥사 00이라는 한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는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str의 i번째 원소인 문자가 널 캐릭터가 아닌 동안 널 캐릭터가 아니냐, yes, 널 캐릭터가 아니면 계속 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반복 제어 변수를 변화시켜 줘야 되겠죠. 변화.
그런 다음에 변화한 다음에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에서 노우인 경우에는 반복을 그만하고 밑으로 빠져나가죠. 이렇게 해서 반복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상자가 필요하죠. 반복 조건의 초기화, 반복 조건 체크, 그리고 반복 조건의 변화,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고 이 세 개로서 반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while문으로 바꿔볼까요? while문으로 바꾸면 i의 0, 그리고 whilestri가 널 캐릭터가 아닌 동안 뭐를 수행한다. str 아니고요. i가 뿔뿔이다.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죠. 포문으로도 작성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로 가서 해봅시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i에 0 넣고 whilestri가 널 캐릭터가 아닌 동안 이렇게 하면 포문이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i번째 원소를 %c로 출력하면 되겠죠. i번째 원소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0번째 원소를 한 캐릭터 출력, 1번째 원소 출력, 2번째 원소 출력 이렇게 하는데 널 캐릭터 만날 때까지 만나면 끝나겠죠. 맨 마지막에 줄바꿈을 뿌려줘야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컨트롤 F5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 느낌표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셨죠?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는 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게 C 언어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열 맨 마지막이 널 캐릭터로 끝난다는 걸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도 구하고 문자열을 출력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게 됩니다.